시원하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좀 어때요? 어르신 여러분 손주 예쁘죠?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나 싶을 만큼 보면 기운이 나고 웃음이 나고 어쩌면 내 자식 키울 때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기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손주입니다. 그런데 그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참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핑 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며느리가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하고 말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럼 데리고 와, 우리 손주 얼마나 이쁜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애기 안고, 업고, 재우고, 업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노동이라는 걸요. 이게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걸요. 그렇게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애를 봐주던 어느 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애를 잘못 키워서 말을 안 들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고 그 자식의 자식을 지금 내가 돌보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프던지요. 딸도 비슷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히 제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끼리 모여 차를 마시는데 제가 무심코 투덜거렸어요. 내가 손주를 봐주는데 애가 말을 안 들면 내 탓이라네. 근데 내가 가족한테 어떻게 돈을 받나? 그랬더니 언니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받아. 가족이라도 돈 받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똑같다. 처음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손주 봐주는데 돈을 받아? 그건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언니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라는 걸 서로 인정해야 나중에 서운함이 안 생긴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손주를 봐줬는데 손주가 엄마보다 저를 먼저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처음엔 귀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얼굴을 보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 대신 할머니를 찾으니 서운할 수밖에요. 그때의 공기, 그 미묘한 분위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며느리, 딸과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겠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애 보는 게 쉽지가 않다. 몸도 힘들고 관계도 자꾸 어색해지는 것 같고 우리 조금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떠냐? 며느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오히려 제 말을 듣고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주 2회 20만 원. 양육 방식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기 노터치. 제가 힘들면 언제든 말하기. 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니까 서로 존중도 생기고 애매한 감정도 사라졌어요. 딸은 처음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알아서 키울게.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 속에
엄마는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 같은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딸이 우연히 며느리가 저에게 비용을 드린다는 걸 알게 되자 딸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그게 맞네. 엄마가 힘들게 고생했는데 당연히 드려야지. 그렇게 딸과도 주 1회 1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이상할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미안함을 줄이는 방법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이 갈등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참았고 그 참음이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지킨다. 지금은요, 며느리도 딸도 저도 모두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맡기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서로 간섭은 안 하는지, 어디까지가 내 역할인지, 이게 명확하니까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졌습니다. 가끔 며느리와 딸이 동시에 아이를 맡길 때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더 편합니다. 둘이 또래라서 지들끼리 놀아요. 저는 그냥 지켜만 보면 되죠. 남편도 처음엔 투덜거리던 사람이었는데 손주 둘이 집에 와서 노는 걸 보며 어찌나 즐거워하던지요. 그렇게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마치 늦은 신혼 같달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봐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연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고마움은 사라지고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공짜로 봐준 시간과 노동이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라는 걸요. 그 사실을 듣고 아이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저에게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아이를 맡기러 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내 시간을 쓰는 거야.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약속을 정하는 거라고.